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꿀꿀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슈퍼점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남들은 잘만 쓰는 슈퍼점프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지 실전 슈퍼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슈퍼점프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슈퍼점프 강의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전에서 슈퍼점프를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가장 많이 연습하고 본인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슈퍼점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의 강의 탭의 슈퍼점프 강의 영상을 예로 슈퍼점프는 시전 위치나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형태의 슈퍼점프 중 본인한테 익숙한 위치와 각을 보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슈퍼점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죠. 쉽게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평한 벽에서 하는 어려운 슈퍼점프는 잘 못합니다. 제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신 선생님들은 얼핏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는 갈고리를 이용한 잡기술 대비 평평한 벽에서 슈퍼점프를 하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벽 슈퍼점프는 다중넉백과는 다르게 실패하면 차선책이 없거든요. 다중넉백의 경우 실패를 해도 갈고리가 붙어있으니 다시 불공을 만드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벽슈점은 굉장히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하며 또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저의 경우에도 성공률이 훈련장에서든 8에서 9할, 실전에서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 해도 5에서 8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익혀도 여전히 실패 확률이 존재하며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티어에 따라서 데스로 이어지며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 리스키한 그 그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난이도가 쉽고 실전에서도 최소 9할 이상의 성공률을 가진 오브젝트를 이용한 슈점, 지형을 이용한 슈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공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두 번 해야 한 번 성공하는 벽 슈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리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한타 지점 주위에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지형에서 슈점이 가능한지 관심이 갈 거고 상대적으로 더욱더 많은 오브젝트와 지형 슈점의 각이 게임 중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버워치 2 맵들은 오버워치 1 맵보다 쉽게 슈점이 가능한 오브젝트나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낮은 벽 슈점은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말 딱 필요한 순간에는 집중해서 신경을 써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성공률이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오브젝트와 지형을 이용한 슈점이 쉬우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레킹볼 유저님들은 오늘도 벽 슈점을 연습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 못하는 거라서 단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외우는 걸 싫어합니다. 오브젝트와 지형을 이용한 슈점은 각 맵의 슈점 위치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하고 새 맵이 나오면 또 외워야 해서 맵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며 준비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벽 슈점은 아무 벽에서 손가락 감각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준비 피로도가 낮고 잘만 쓰신다면 뇌없는 괴물이 되실 수. 여하튼 본인에게 더 잘 맞고 난이도가 쉬운 슈점을 우선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슈퍼점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진짜 실전 연습 방법은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봬요. TT.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작은 포유류의 습니다.